2030이 슈퍼엔저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라리 지금은 적금을 깨서 엔화를 사놓는 게 더 낫다. 지금 2030 청년들은요 그렇게 판단하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충격적입니다. 2달 새에 엔화 예금이 증가한 율입니다. 48.6%가 늘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늘었죠. 저는 이렇게 늘어가는 걸 보면서 야, 엔화라는 게 진짜 장난 아니게 느는구나. 엔저가 아니라 슈퍼 엔저니까 당연한 거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실제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느는지. 여러분 보세요. 올해 들어섭니다. 1월 달만 하더라도 7,237억 엔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이게 줄었거든요. 4월 달에는 무려 5,788억 엔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4월, 5월, 6월 2달 사이에 지금 48.6% 2,813억 엔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601억 엔이 됐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죠. 진짜 빠른 속도로 늡니다. 많은 사람들이 엔화를 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엔화가 지금 7월 4일 현재 이게 100엔당 896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과거에 많이 갈 때는요. 2020년 3월 20일만 하더라도 1191.34원이었고요. 그 전으로 돌아가면 2012년 6월 8일에는 1514.8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언젠가는 엔화 올라간다. 이거 계속 떨어지겠느냐. 실제로 올라갈 일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믿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 사실이 될 가능성이 크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가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가 잡으려고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긴축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지금 일본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긴축 정책을 쓰지 않고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세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2021년 1월에 4.3%까지 올라갔습니다. 5월에도 3.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 떨어져요. 아니 뭐 3.2%가 뭐 높은 소비자 물가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일본은요 그동안 말입니다. 일본식 불황이라고 해서 디플레이션이 계속됐어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나온 게 디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저성장, 저물가였습니다. 물가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이게 코로나19 이전에 보면 0점대의 물가가 항상 0점대 물가입니다. 뭐 0.4, 0.5, 0.6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 정도로 저물가였어요. 저생산이 되는 거니까. 물가가 저물가면 소비를 덜 하니까 기업은 저생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공급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난리도 아닌 거예요. 3.2%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언젠가는 올릴 거야. 이게 계속해서 YCC 정책이라고 일본의 채권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게 YCC 정책이거든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막무가내란 말이 맞을 겁니다. 막무가내로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마구 사들입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일정 금액을 유지할 때까지 이게 일반적인 이게 통화 완화 정책보다 더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거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일본은 엄청난 그런 통화 정책을 써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물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을 방법이 뭘까요? 그냥 계속 두는 거? 그러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의 어떤 지지율이 쭉 떨어지는 거 보셨죠? 미스터 N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스터 N은 지금 엔화가 내년에는 160엔까지도 간다고 했어요. 160엔까지도.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엔화의 저행진은 슈퍼 엔저 행진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행정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화를 사시는 게 좋다. 첫 번째, 분할 매수로 사시라. 분할 매수로 사셔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분할 매수. 그 분할 매수 사실 때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요. 내가 일본에 몇 번 여행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놓고 곱하기 배수를 해서 엔화를 사놓는 게 좋다. 그러면 분할 매수로 계속 사는 게 좋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게 점점 현실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2030들이 적금을 깨서 엔화를 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엔화가 저행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거주자 외화예금을 보면 엔화도 많이 늘고 있어요. 4월에 52억 2천만 달러였던 것이 5월에 62억 5천만 달러까지 늘었잖아요. 9억 3천만 달러나 늘었습니다. 실제로 거주자 외화예금이 느는 걸 보면 2030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사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산다는 거예요. 아마 정환진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도 엔화를 사서 아마 예금을 들어뒀을 겁니다. 제가 엔화 사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지만 반드시 분할 매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여행을 몇 번 갈 것인가 이것을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배수라고 말씀을 드린 거 있잖아요. 반드시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환진 TV를 보시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맞습니다. 많이 떨어진 거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환율은 변동성도 크고요. 또 장기간 오래 돈이 묶일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조금씩 사 모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많은 돈을 엔화에 묶어 놓으면 일본의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고 이게 정책이 안 바뀌면 계속해서 엔화는 밑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것을 감안한 다음에 사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황은 좋다예요. 상황은 좋다지 저는 나쁘다가 아니에요. 엔화가 슈퍼 엔저가 되니까 부자 될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2배,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주식은 잘 투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들고 있으면 2배, 3배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엔화는 그렇지 않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엔화에 대한 어떤 소요가 많고요. 많은 분들이 엔화를 사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투자는요. 늘 말입니다. 내 책임하에 투자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 따라 장에 가듯이 엔화를 계속 사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엔화가 왜 올라갈 것이냐, 환율이 왜 올라갈 것이냐 그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왜 올라가는지는 알고 있으면서 엔화를 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 꼭 드립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2배, 3배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할 매수와 또 2배, 3배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